네, 안녕하십니까. 공중보건학 첫 강의 1주차 공중보건학 총론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보건에서 말한다게 되면 보통 이제 건강에 대해서 많이들 다루고 있습니다. 건강이 뭐냐고 이제 물어보게 된다면은 보통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데에서 삶의 질이 높다고 평가하는 학자들도 많고요. 그다음에 일반 사람들 중에서는 일단 잘 자고 잘 먹고 그다음 잘 지낸다고 설명합니다. 틀린 말 아닙니다. 근데 이제 세계보건기구에서 정의하는 건강의 정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육체적 건강, 두 번째는 정신적 건강, 세 번째는 사회적 건강. 이 세 가지가 전부 다 공통적으로 들어가야지만이 건강하다고 지금 정의를 내린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내 기능적에도 문제가 없고 아무런 질병이 없다고 해서 건강할까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이 육체적으로 건강하더라도 정신적으로도 맑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사회적으로, 그러니까 이거죠. 뭐 선생님은 선생님답게, 엄마는 엄마답게, 학생은 학생답게, 그렇죠? 아기는 아기답게, 자기 그 답게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잘 지낸다고. 이걸 이제 뭐 어떻게 안녕이란 말합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할 때 안녕 있죠? 안녕. 이걸 영어로 웰빙이라고 해요. 웰빙. 웰빙이 뭐냐면은 잘 지내요 그 얘기예요. 안녕하세요 그거는 우리나라 말로 뭐냐면은 잘 지내요 그 얘기예요. 여러분들 잘 지내세요? 너 잘 못 지내. 잘 지내고 싶어요. 그러면 건강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얘기예요. 더 나아가서 네 번째 영적 건강이라고 있어요. 영적 건강. 영적 건강. 영적이라고 쓰겠습니다. 영적이라고 하게 되면은 영혼까지 건강하느냐? 제가 학생들한테 이렇게 물어봐요. 영적까지 건강하십니까? 다들 저 대답하지 못하고 풋 하고 이렇게 웃긴 하는 건데 여기는 이제 WHO에서 이제 1999년에 총회에서 인준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WHO에서 말하는 건강의 정의하게 되면은 세 가지가 들어가는 건데 이것은 이제 보건의 날이라고 해서 4월 7일 보건의 날이라고 해서 1999년 4월 7일 그래서 이제 그 세계 보건의 날을 이제 발표를 했었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행사도 하긴 합니다. 정확하게는 이제 WHO가 발족한 날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건강에 대해서 정의를 많이 내리긴 하는 건데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제 건강을 도형으로 나타내기도 합니다. 도형. 네 가지. 여긴 건강이에요. 건강. 여기는 불건강. 보통 뭐 건강하냐? 건강하지 못하는 얘기예요. 불건강하게 되면 조금 어색한 표현법이기도 하죠. 근데 이제 보건학을 공부하시다 보면 보통 불건강이라는 말도 좋습니다. 건강했었는데 이렇게 지나가다가 이제 악화돼 간다는 얘기죠. 불건강. 이게 질병이 걸렸다는 얘기예요. 질병. 악화가 돼 가다가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이제 회복선에 된 거죠. 회복. 이걸 한 바퀴 이제 도는 거죠. 어떤 분들은 뭐 이렇게 죽으면은 회복을 못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죽기 전까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병이 악화돼 갖고 질병에 걸려서 완전히 이제 불건강에 대해서 악화가 됐는데 이것이 회복돼 갖고 다시 건강을 찾는 걸 사이클로 보는데 이것을 이제 A, B, C, D 이렇게 네 가지로 본다면 선진국일수록 건강의 정의라고 하게 되면은 이쪽 부분을 조금 더 강조를 하게 되죠. 이쪽 부분. 근데 이제 후진국으로 갈수록 이쪽 부분이 조금 더 강조가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선진국은 건강하다는 정의를 이렇게 되어 있지 않는 이상은 건강하다고 말을 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건강하지 않거나 회복되는 관계 이제 단계라거나 아니면 이제 그 질병이 강할 때는 건강하지 않다고 하는데 후진국에서는 아프지만 않으면 건강하다고 정의를 내린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 개념이라고 하는 것도 나라마다 시기별마다 그 다음에 사람들마다 생각하는 게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질병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는데 건강과 질병이 나와서 조금 더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여러분도 혹시 이제 영어 좋아하시나요? 저는 매우 싫어하는데 굳이 이제 조금 더 부수적인 설명을 한다면은 is라는 말이 있어요. is. 이게 무슨 뜻입니까? 쉽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를 is긴 is인데 이거는 이제 앞에 this를 붙입니다.
부정사죠. 아니 부정사란다. 부정어죠. 부정을 만드는 건데 반대말이 된다는 얘기죠. 쉽지 않은 그러다 보니까 이게 쉽지 않다는 얘기는 불편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병이다 해서 질병이 되는 거죠. 질병 디스이즈 해갖고 디지즈 이리죠. 질병. 그 다음에 우리 이제 공부하실 때 유사한 단어로 일이라고 보신 적 있어요. 일. 그 뒤에 NESS 붙은 단어 기억하십니까? 이거는 우리말로 통역하면은 질환이라고 해요. 질환. 질병과 질환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학자들은 많이 연구를 합니다. 뭐 질병이나 질환이나 같은 거 아니에요? 같지만 엄밀히 말하면 살짝 다릅니다. 더 말하면 더 크게 다를 수도 있어요. 질병과 질환과의 관계를 연구를 한다면은 질병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인간이 발견한 거예요. 발견한 병! 이거는 발견을 포함해서 아직 발견하지 못한 것까지 포함을 하는 거죠. 정확하게. 그러니까 이만큼이 다른 색깔 좀 해볼게요. 이만큼이 질병이에요. 그러면은 질환은 이만큼 질환. 어쩌면 질환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팽창하기 때문에 더 클 수도 있어요.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발견한 거죠.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인간이 발견한 것이 더 적기 때문에 발견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새로운 병이 계속 생기고 있어요. 이 차원에 따라서 사람들은 이제 그 질병과의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의학자들은 이 질병을 발견하고 이것을 치료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질환이라는 이 병은 자꾸 생겨요. 과거에 있었다가 없어진 질환도 많고요. 앞으로 생겨날 질환도 많아요. 현재 이 순간에도 지금 계속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병과 질환과의 관계. 그러다 보니까 이 질환이라고 하는 이 건강하지 않은 불건강은 결국 삶의 질을 낙후시킨다. 여러분 보세요. 이제 학생들 보게 되면 지금까지 뭐 공부하고 하는 거 다 좋은데 이것을 일단 건강해야지 하는 얘기입니다. 뭐 공부 잘하네, 뭐 어디를 가네, 뭐 어디. 이게 뭐가 지금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생명이에요. 생명. 사람이 지금 죽어가고 질병이 악화돼가고 하루 종일 뭐 이렇게 자기 생활을 못하는데 기능도 못하고 불편한데 어떻게 감히 지금 공부를 하거나 학생다운 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삶의 질과의 연관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것도 연구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삶의 질과 관련된 것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게 있어요. 건강을 좌우하는 척도에 관련돼서도 연구를 많이 합니다. 건강을 결정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이분법적으로 나누기는 어렵지만은 조금 더 카테고리를 나눈다면 이 정도는 됩니다. 써드릴게요. 50% 정도. 여기는 25% 정도 되겠죠? 여기는 20%. 그 다음 10%. 그러면은 차지하는 것을 한번 그려볼게요. 제가 단어 딱 4가지를 넣어보겠습니다. 의료 서비스. 그렇죠? 1번, 2번, 환경. 3번, 생물적, 선천적 요인. 4번, 생활습관.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여기다 이제 뭐 1, 2, 3, 4를 한번 알맞춰서 한번 넣어보세요라고 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어디가 무엇일까요? 가장 크게 차지하는 곳이 어딜까요? 건강을 결정하는 요인 중에서 가장 큰 것. 학생들 대부분 뭐 의료 서비스나 뭐 선천적이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틀린 건 아닌데 지금까지 학자들이 연구한 거에 의하면은 4번 여기 생활습관이 제일 많이 들어갑니다. 생활습관이 이제 온전해야지 건강하다는 얘기죠. 제때 먹고 제때 잠만 자도 매우 건강해집니다. 자, 그 다음에 25%는 어디 들어갈까요? 25%. 환경이에요,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 환경, 자연적 환경도 다 포함되긴 하는 건데 환경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생물적, 선천적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들어가겠죠. 의료 서비스가 생각보다 10%밖에 안 돼요. 10%보다 더 적다고 하는 학자들도 더 많습니다. 이게 잘 안 돼요. 의료 서비스는 도움을 주는 그런 요소인 거지. 야, 수술 받았다며. 그럼 잘 되긴 거네. 상당히 대답이 조금 이렇게 배우지 못하신 분들은 그럴 수 있어요. 보건학을 전공하지 못하신 분들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런 말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도움을 주는 것이 의료 서비스인 거지 의료 서비스를 받았다고 해결이 됐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얘기죠. 함부로. 그래서 이제 우리 생활 습관이라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지금 교재 같은 경우를 보시게 된다면은 더 나오겠지만은 요인들이 되게 많아요. 여러 가지. 그래서 이제 나라들마다 달라요. 종교도 요인이 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성별도 요인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대답해 보세요. 남자하고 여자하고 남성하고 여성하고 누가 더 생명이 깁니까? 평균 수명. 그렇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여성이 제일 깁니다. 이유는 뭘까요? 이유가 뭘까요? 그거는 이제 뭐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결국은 여성들은 남성에 비해서 지금까지 연구한 결과 스트레스 해소할 수 있는 곳이 좀 더 많다고 해요. 여성들은 만나면 뭐 합니까? 대화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뭐 친구들하고 뭐 놀러도 많이 가는 요소도 있고 그 다음에 뭐 할 수 있는 게 많아요. 근데 남성들은 상대적으로 없다는 얘기죠. 우리 남학생들한테 물어봤어요. 뭘 할 수 있냐고 했더니 뭐 PC방 간다, 술 먹는다. 요즘 돈이 없어서 술도 못 먹는다는 말도 하시고 그러는데 이거는 이제 성향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결정적인 것은 여성들은 눈물을 흘 수 있다는 말도 있어요. 눈물이라고 하는 것은 스트레스 해소할 수 있는 돌출 방법 중에서 가장 큰 요소를 차지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성별에 비하면은 남성보다는 여성이 좀 더 길고 국가 중에서는 어디가 조금 더 깁니까? 평균 수명이 여러분이 알기로 그렇습니다. 일본입니다. 일본은 좀 위생관념이 좀 강하기 때문에 하나하나 조금 이렇게 그것도 문화적 요소도 있어요. 역사적으로 좀 이렇게 잘 씻고 목욕을 제일 잘하는 나라로 알려져 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일본인으로 좀 알고 있습니다. 반대로 이것도 있어요. 생명력이 조금 이렇게 평균 수명이 낮은 나라는 어딜까요? 아무래도 좀 후진 국가 중에서 아프리카, 중앙 아프리카라든지 서남 아프리카가 좀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위생 환경 상태가 좀 좋지 않고 그걸 국가적으로 해결하는 것도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건강의 척도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평균 수명 여기 계속 이어서 한번 하도록 할게요. 건강의 척도라고 하는 건데 일반적인 척도가 있고 WHO에서 말하는 세 가지 척도가 있어요. 건강의 척도는 뭐냐면 여러분들 수치로 표현을 할 때 건강하다고 하는 그 개념을 어떻게 잡으시겠습니까? 평균 수명이 길면 건강하다고 할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사망률이 낮다고 하는 것도 할 수 있고요. 집단율로 보셔야 됩니다. 통계적으로. 그 다음에 뭐 조금 더 부유한다 뭐 많을 수도 있는데 그건 이제 요인 중에서 요소인 것이고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우리는 영비평이라고 해요. 영비평. 영비평이 뭐야? 영비평이 뭐야? 영아 사망률, 비례 사망 지수, 평균 수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는 WHO는 조비평이라고 합니다. 조비평. 제가 약자를 쓴 거예요. 조 사망률, 비례 사망 지수, 평균 수명. 그러니까 영아 사망률이라고 하는 것은 이 친구부터 쓸게요. 영아 사망률이라고 하는 것은 아기가 태어난 지 1년 이내에 사망하는 경우. 그러니까 이제 아기가 만약에 태어났는데 사망을 한다면 원인이 뭘까요? 그 얘기죠, 보통. 이거는 이제 뭐 사고라든지 질병이라기보다는 질병도 있죠. 사고나 질병도 있지만 정확히는 선천성 질환이라고 써야겠죠. 인간이 발견하지 못한 병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선천성 질환으로 보통 만약에 이제 영아 사망률이 있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그 치료하는 것도 있지만 예방을 하기 위해서 산모 건강 관리가 더 중요하게 대두가 되겠죠. 영아 사망률. 또 두 번째 비례 사망 지수라고 있어요. 비례 사망 지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사람이 50세 전에 죽는 것을 이게 사망 오니까 50대 그러니까 만성질환이죠. 만성질환. 50살 전에 죽는 사람 이거는 수치가 높을수록 좋은 거죠. 영아 사망률은 수치가 낮을수록 좋은데 비례 사망 지수는 50대 이하가 죽는 수니까 수치가 50대 이상이 죄송합니다. 50대 이상이 죽는 수가 비례 사망 지수이기 때문에 수치가 높을수록 좋은 거죠. 뭐냐면 인간은 죽더라도 좀 오래 살고 죽길 바라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생명이 길게 더 나중에 죽게. 그러니까 수치가 높을수록 좋다는 얘기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사망률이 높으면 나쁜 건데 그게 아니라 50세 넘어서 이제 운명하시라 그 얘기겠죠.